저는 지금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1인 방송 교육 스쿨 제 2차 과제 수행 중이고요. 제가 이번 2차 과제, 저희 이제 2차 과제 나온 게 나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그런 내 캐릭터 설명하기가 지금 2차 과제의 중심이라 오늘부터는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가 뭘 베이스로 할 거냐면 일단은 제가 링크를 시켜드릴 건데 링크 시켜드리기 전에 그냥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잘 아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베트남어 전공자 분들이시면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시행령이거든요.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필요한 정보만 요약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될 정보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면 보통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그 전문 시험 이제 등록하고 뭐 합격 정보 보고 시험 정보 보고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큐넷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자격 상세 정보 해갖고 한국에서도 시험을 보실 때 그쪽에 가셔서 이 시험에 대한 개요 파악을 먼저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시험이 뭐 어떤 시험이고 뭐 어떤 형식을 갖고 있고 뭐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되고 뭐 이런 개괄적인 개요들만 요약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려면 일정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베트남 시험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제가 시험을 본 호치민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한 번씩 시험이 시행이 되는데 주로 이제 월 말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2월에 한 번 시행됐고 3월에 한 번 시행됐고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그 시험 시행하는 기관이 중cấp 써이증 thành phố Hồ Chí Minh이라고 해갖고 호치민시에 있는 한 학교에서 그 시험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지나간 시험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선 시험 시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나간 시험의 시험 수행자들 나오고 이거는 문의를 하셔야 돼요. 문의를 직접 하셔야 되시고 접수를 하러 가시면 언제 시험이 시행된다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3월에 그 통보가 나온 걸 보니까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더라고요. 제가 시험 접수를 했던 2월까지만 해도 온라인 접수 받지 않았었어요. 직접 가서 그 접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3월부터는 공고가 하나 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 시행을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받는다고 써있긴 했는데 제가 그때 들어갔을 당시에는 접속을 잘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2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월 기준으로 해서는 온라인 접수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방문 접수 가능한 걸로 나오고요. 시험 내용 같은 경우는 2가지예요. 과목이 2개라고 보시면 되세요. 과목 하나는 부동산 일반 지식이라고 그래갖고 번kiến 쯔꺼써 마옴라가 번kiến 쯔꺼써라는 의미가 부동산 일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박근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래서 그 일반 지식 부분에서는 어떤 과목을 보시게 될 거냐면 부동산 업법, 그래서 법로 liên quan đến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이라고 해서 부동산 업법에 관한 법률 그리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이라 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한 것들 그리고 đầu tư bất động sản 이라 해서 부동산 투자 사항에 관한 것들. 이지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부동산 업법상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에 관한 그런 법률에 관한 시험들이
부동산 일반 지식이라는 과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2교시에 나눠 시험 보시게 될 건데, 첫 번째 교시에 시행되는 일반 지식에 관한 시험이고, 이 시험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부동산 업법,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에 관한 내용을 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인 부동산 전문 지식에 관한 시험을 보실 텐데, 이 부동산 전문 지식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전문 지식에는 일단 동관 외직 모모이저이 버동산이라서 부동산 서비스 총칙 부분, 그리고 quy trình và kỹ năng 모이저이 버동산이라서 부동산 업무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giải quyết tình huống trên thực tế 라고 했고, 부동산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 부분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3가지. 부동산 중개 서비스 총칙, 그리고 부동산 업무 규정과 기능에 관한 거,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능력, 그 3가지를 두 번째 과목인 전문 지식 쪽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갖고 이 호치민시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1과목은 40문제 나오고요, 2과목은 30문제 나와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각 과목마다 120분이에요. 120분. 1과목 일반 지식 법률 부분 120분, 그리고 전문 지식 부분 120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치민시는 CBT 베이스로 되고 객관식이면서 40문항 나오는 거라 120분이면은 보통 4, 3, 12에서 한 문제당 3분 정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했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게 시험 시간이 다 차기 전에 풀고 나가요. 왜냐면 이게 CBT 베이스라는 게 그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익숙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베트남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치민시가 좀 어려워.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는 답안이 2개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는 거여서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그랬거든요. 왜냐면 문제 하나에 내가 답이 A, B예요. 근데 A는 맞았는데 B가 틀려버리면 그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답이 2개인지 하나인지도 그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갔는데 그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답이 2개인 문제는 거기에 표시가 돼요. 이 문제는 답이 2개야. 그러니까 답을 2개를 골라야 해.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뭐 기출문제로 풀어본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접해본 유형의 문제라던가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겁준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7항에 있는 시험 형식, 그리고 시험 시간, 시험 언어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이제 응시 대상, 8항에 있는 노이등 예티 해갖고 응시 대상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응시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시행령의 9조 10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 국민, 제외 베트남인,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3가지 대상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응시 자격이라고 그래갖고 디우kiến 라고 해서 2조 9항에 있는 응시 자격 말씀드릴게요.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thì xin thì phải có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베트남어로 그냥 근거 조항을 바로 읽어드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직역을 해드릴게요. 들으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항상 들어오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có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ầy đủ, không đăng trốn bình đẳng, truy cử trách nhiệm hình sự hoặc chấp hành án pháp 라고 해갖고 충분한 민사 능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형사상 책임, 형벌 같은 거를 받는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tốt nghiệp từ trung học phổ thông trở lên, 이거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đã nộp hồ sơ đăng ký dự thi và kinh phí thì cho đơn vị tổ chức kỳ thi theo quy định của thông tư này. 이거는 등록하라는 서류랑 응시 비용 지불하라는 소리예요. 네, kinh phí가 이제 비용이거든요. 네, 돈 낼 거 내고, 그리고 내야 할 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응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내야 우리가 베트남에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응시 서류, 네, 응시 서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4/6 사진이 부착된 시험 등록 신청서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베트남인이실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도 다 증민연전이라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 다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공증을 받아요. 공증을 하는 그 인민위원회라고 각 군마다 인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증 업무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이런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시험 같은 거를 볼 때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된 그 신분증을 제출하고요. 외국인도 물론 공증 받아야 되는 공증 필이에요. 여권, 사본, 공증 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공증된 부동산 중개사 수료증이 있을 경우는 내면 돼요. 근데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공증 받아서 내셔야 되고요. 그거에다가 이제 부착된 시험 등록 신청서 이외에도 사진 따로, 왜냐면 자격증이 나오게 되면은 자격증에 이제 사진을 붙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에 붙일 사진 2장 더 구비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역 공증 등 사본이 있을 경우에 제출을 하라 그래요. 가장 중요 이제 궁금해하실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 과목 다 70점씩 합격하셔야 됩니다. 평균 점수 아니고요. 그냥 각 과목당 70점 이상 되시면은 각 과목별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바로 결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